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5일 오후 1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에 의하면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두 달 전보다는 지지율이 약 10%포인트, 그리고 전주보다는 2.6%포인트 떨어져서 현재 68.9%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떨어졌는데 지난 지방선거 직후에는 57%였는데 지금 47.4%로 약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건 폭락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 반대는 25.5%로 일주 사이에 3%가 늘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관계가 있다. 예컨대 북한의 핵미사일 은폐, 생산시설 확대 의혹에 대한 외신 보도,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권고안 논란, 예멘 난민 수용 찬반 논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 논란 등이 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원인 분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천장까지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천장을 뚫을 수는 없으니까 내려오는 수밖에 없죠. 꼭대기까지 가면 내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중국의 주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경이라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기원전 한 7, 8세기에 만들어진 이 역경에는 항룡유회란 문장으로 표시를 합니다. 항룡유회. 여기서 항룡이란 것은 용이 올라가다가 하늘의 꼭대기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천장에 닿았다는 뜻이죠. 용이 맨 처음에는 잠룡 형태로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룡, 나타냅니다. 모습을 드러내요. 그 다음엔 올라갑니다. 비룡이죠. 천장에 닿으면 그걸 항룡이라고 부릅니다. 항룡. 유회는 유회. 항룡유회에서 유회는 뉘우친다, 구회한다는 그런 뜻이죠. 용이 꼭대기까지 다다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려갈 길밖에 없고 그때부터 후회가 시작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는 뭐 이것으로 이 말로 상당히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진 데는 이른바 적폐청산, 이것은 사실은 정치보복의 면이 강합니다만 적폐청산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만나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전쟁은 이제 없다라고 선언한 것, 이 두 개가 아마 지지율 상승에 큰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 다 이제 피로감이 생겼습니다. 적폐청산은 1년 동안 계속 되다가 보니까 그 표적이 전 정권이다. 전 정권, 이명박 박근혜에 맞춰져 있다. 어제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조사도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김정은과 포옹하면서 극적으로 만들어낸 한반도의 평화 무드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을 넘어서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꽃을 피우려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가 김정은으로부터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끌어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개를 잘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이제 확실히 달라졌구나 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발표문을 본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맹탕이야? 2005년 9.19 선언보다 몇 걸음 더 후퇴한 거 아니냐? 트럼프가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트럼프의 망언이죠.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이므로 또 돈도 드니까 중단해야 된다. 주한미군도 돈이 드니까 빼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이 게임에서 최종 승자는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되고 트럼프는 속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믿을 수가 없고 가장 큰 패자는 한국인과 북한 주민들이 될 것이다. 는 생각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왜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인이 되느냐 하면은 한국이 아니고 한국인이 되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인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을 더 생각해 준다. 김정은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노력을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당장 자유적 핵 개발은 못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전술핵을 재배치하라. 수도권에 사들을 집중적으로 추가 배치한다. 이런 정책을 펴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니까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한국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알아가는 깨닫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인다면은 그동안에 이른바 적폐청산과 남북 평화 무드를 통해서 올려놓은 이 지지율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6.13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천장의 꼭대기, 천장에 닿은 것입니다. 즉 항용 상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려갈 길밖에 없고 내려갈 때는 후회하고 뉘우치게 된다. 항용유예란 이 말에 담긴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인간의 법칙이기도 하고 우주의 법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폼페오가 지금 오늘 내일 모레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런 합의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고했던 것은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달라졌다. 핵을 폐기하고 신속하게 폐기하고 국민들 먹고 살리는 문제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그런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핵 보유국 입장에서 한국을 부하처럼 삼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단계로 가니까 이것도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보다 더 심각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경제일 겁니다. 경제. 원전 폐쇄로 인한 전기료 인상, 산림 훼손, 그리고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의 소득 감소,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이 다 경제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은 경제에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잡아넣고 누구를 도와주는 또 누구를 말살시키는 데는 권력이 상당히 힘이 있지만은 경제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권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권력을 살리고 죽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내년에는 5% 성장하시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명령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경제는 사실, 과학, 합리성이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합리성과는 반대로 가는 정권입니다. 사실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시하니까 경제의 작동 원리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역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망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후회만 뉘우치지만 말고 지난 1년여 동안 있었던 잘못된 정책을 바꾸면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국익 입장, 국민 중심으로 돌아온다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